부산의 좌천동에서 와이프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저에게는 무척이나 강한 외할머니 수호령이 있습니다. 웬만한 한이 시리고 악이 넘쳐나는 악령도 저한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오호라, 이것 봐라. 이러한 호기심은 역시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또 한 번 일이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저는 만덕에 살고 있었고 그 당시 만덕은 초라했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발전 중이니 그렇다 쳐도 지금의 오리마을 뒤편엔 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로 되어 있죠. 구불구불 올라가면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신나게 놀면 차가 흔들리는 건지, 당시 전 호기심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아니면 얼마나 강한 것에 버틸 수 있는가, 도전심을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에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 초반은 똑같습니다. 뭐 절도 있고 음식점 같은 것들이 말이죠. 그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 심심했던 저라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로로 가보자. 그럼 반대편으로 쉽게 나오지 않을까 하며 올라가며 돌고 혼자 생쇼를 다하고 있을 때쯤 갑자기 멀쩡하던 시야의 안개가 보이며 밝았던 날이 이내 어두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계속 걷는 도중 갑자기 제 몸이 뒤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튕겨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안개. 다시 밝아지는 시야. 그리곤 앞에 보니 그곳은 낭떠러지. 조금만 앞으로 더 나아갔으면 굴렀을 거였죠. 이때 그만두고 그냥 내려가면 되는 거였지만 철없는 저는 우리 할머니가 날 지켜주는 게 정말이구나 싶어 두려움보단 감탄을 연발하며 올라가고 있을 때 산 오르막쯤 안녕. 누구지? 다른 사람도 산에 올라가나 싶어 올라가는데 또다시 안녕. 그 소리가 들리는 곳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나무에 목을 메고 새카만 모습으로 절 쳐다보며 웃는데 이게 웃을 때마다 입에서 침인지 피인지 모를 것이 계속 흘러나오며 목이 매달려 있어 몸은 계속 흔들흔들 거리며 저에게로 손을 뻗어 저를 잡으려는 모습과 함께 전 큰일 났다 싶어 도망가려는데 몸이 딱 굳어버리는 게 하필 이때 굳어버리냐 싶어 짜증을 확 내버렸고 그것은 계속 몸을 흔들며 목에 밧줄을 메고 서서히 제 쪽으로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호통이 들렸습니다. 인연이 죽었으면 미련 버리고 갈 것이지. 어딜 산 사람을 괴롭히느냐. 이런 호통과 동시에 할머니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태까진 할머니의 수호령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할머니의 모습은 한 번도 못 보았던 터라 그때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살아계실 때의 모습 그대로이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가 할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내가 당신을 못 죽일 것 같아? 당신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먹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그때부터 할머니와 그 여자와의 개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는 거대한 칼로 그 여자를 사정없이 갈기갈기 찢고 있었고 그 여자는 밧줄과 함께 할머니의 몸 전체를 이리저리 묶으며 당기면서 온몸을 찢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말로 할 수 없는 공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기절하고 일어나니 우리 집이었고 내가 왜 여기에 누워있는지 싶어 옆에 있던 정양에게 물어보니 갑자기 정양이 제 뺨을 미친 듯이 때리곤 정말 저게 초등학생인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왜 그러냐 하니깐 제가 산에서 그 뻘짓을 하고 있을 때 정양은 집에서 자고 있었고 갑자기 꿈에 저희 할머니가 나와 빨리 여기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곤 꿈에서 깼는데 그 꿈에서 할머니 모습은 팔이 이리저리 떨어져 나가고 목이 반쯤 찢겨져 나가 있는 모습에 다리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여 있는 모습인데 그 뒤쪽엔 머리가 산발인 여자의 머리가 이리저리 나돌고 있었고 그의 몸은 아예 조각이 나 있어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의 머리는 눈을 크게 뜨며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양과 정양의 어머니 이렇게 두 명에서 절 찾으러 오는데 제가 그렇게 오래 돌아다녔던 길을 금방 찾아와 그 현장을 봤는데 우리 정양 그 자리에서 바로 토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일반인 눈엔 보이지 않는 그 처참한 모습. 그곳은 산이 아닌 그냥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는 사형대. 그런 현장의 모습이 펼쳐지며 그 악기는 죽어있고 할머니는 꿈에 나온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하는 말이 빨리 데려가서 쉬게 하라고 이야기하시곤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양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 그럼 이젠 할머니가 없냐 물어보니 아직은 계시다고
그런데 그만큼 힘이 많이 떨어져서 수호령이 아닌 니까 귀신을 못 보게 하는 정도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할머니도 제가 그것에 호기심이 강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가, 아예 못 보게 하려는가 싶어 그런가. 살짝 그 당시엔 철없이 왜 그러는가 조금 원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저와 정양은 중학교에 입학을 한 뒤 여전히 Y군과 정양은 함께 어울려 다니길 반복한 뒤 그 당시 저희 집 형편이 좋지 않아 전 중학교 때부터는 제가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았습니다. 처음 했던 아르바이트는 새벽에 신문 배달. 이 신문 배달이라는 게 아침 운동 겸 돈도 벌 겸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저의 하나뿐인 목숨을 가져갈 뻔한 계기가 됩니다. 그 당시 전 만덕 이동의 만덕시장 부근에 있는 곳에서 신문을 받고 그 주변 동네를 올라가며 하나씩 넣고 있을 때쯤 지금은 도서관이 있는 건물 위에는 놀이터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다른 골목이 나옵니다. 그 새벽 어둠에 가로등만 켜져 있는 골목은 사람 하나 없고 그 뒤엔 산이 있는 뒤쪽 산이 더 커서 그 주택들을 가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문을 돌리고 있을 때쯤 다른 쪽 골목 사이사이 아무리 음침한 곳으로 가도 느낌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그쪽 골목을 지나갈 때쯤엔 온몸에서 가시가 찌르는 듯 그냥 쳐다만 봐도 머리가 아프며 마냥 몸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한 경험과 어떻게 되든 우리의 정양 찬스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며칠을 그렇게 그 골목과 나 자신은 싸우곤 했죠. 그렇게 며칠 지날 무렵 같이 일하시는 아저씨가 저에게 슬쩍 물어보시기를 그쪽 골목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질 않더냐고 말이죠. 예전에 자기 구역이었지만 자기는 거기서 무언가를 보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렇게 저를 걱정하시더군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시던가요. 아저씨. 솔직히 뭔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아파오고 온몸이 쑤실 지경이면 없는 게 이상하니까요. 애써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하자고 생각하며 여전히 그 골목을 돌고 있을 때쯤 어느 집 앞에 지날 무렵 그 안에서 저기 학생이라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이게 귀신이 내는 소리와 달리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아 그쪽 방향으로 돌아보니 40대 중년의 아주머니가 저를 부르며 신문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며 와서 가르쳐 달라 하시는데 이놈의 오지랖은 당장 아주머니한테 달려가 방법을 가르쳐 주려는 도중 위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커다란 화분이 제 머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 사람이 엄청난 속도로 그것을 피하게 되었고 뒤로 넘어져 다시 아주머니를 보는 순간 그 아주머니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웃으며 아쉽다, 죽일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며 다시 돌아가더군요. 그렇게 전 신문이고 뭐고 미친 듯이 도망치곤 다음 날 일하는 곳 사장한테 어제 그쪽 골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오늘은 같이 좀 돌아다녀 달라고 이야기했죠. 애가 돈 벌자고 새벽부터 나와 일하는 게 안쓰러운지 흔쾌히 수락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사장님과 둘이서 그 골목을 갈 때쯤 옆에서 사장이 계속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성공하자, 조금만 더. 이런 식의 말을 계속 중얼중얼. 그렇게 어제 사고가 있었던 지점을 가보니 화분은 치웠는지 온데간데 없고 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과 함께 사장을 보니 눈이 풀려 침을 질질 흘리며 한 손엔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칼을 들고 저를 보며 하는 말이 또 왔네. 또 왔어. 오늘은 성공하자. 같이 가는 거야. 저는 진짜 그때 드는 생각도 없고 그 골목만 일단 벗어나자라는 생각에 미친 듯이 뛰었고 마침 골목을 다 지날 때쯤에 사장은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는지 저보고 여기서 뭐하냐? 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전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해주며 사장님이 날 죽이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장도 뭔가 이상했는지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칼을 내다 버리시곤 빨리 여기서 도망가자며 회사로 들어가셨죠. 그러곤 내일부터 그쪽을 돌지 말라 하셨고 다음 날부터 사장님은 상태가 이상해지셨습니다. 아침에 가보면 눈은 퀭하고 허공에 대고 막 소리를 치시곤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라는 게 보였죠. 전 그날도 배달을 끝마치고 정양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줌과 동시에 둘이서 사장님께 달려가 보니 정양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소금을 사장님께 뿌려대고 정양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자 입구 쪽엔 정양의 어머니가 나와 계시며 엄청난 호통과 함께 재빨리 사장님을 데려가시곤
저희 보고는 다른 데 가서 있어라는 이야기를 남기시곤 서서히 문이 닫힘과 동시에 저희는 우리 집으로 가서 꼬박 하루를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집에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 날이었으니 뭔가 서먹서먹한 분위기 속에 그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정양과 제가 우리 집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밖은 정말 고요하더군요. 남자 여자 둘이서 중학교 때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이서 열심히 부름합을 같은 보드게임이나 주구장창하고 있었고 모두의 기대를 저버린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서로 돈독한 우정을 쌓으며 전 그렇게 잠이 들게 되었고 그리곤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은 우리 집이었고 옆에는 정양이 자고 있었죠. 우리 집 밖에서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밖을 보니 정말 이쁜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새벽이고 밖은 완전 깜깜한데 여자가 잘 보인다는 것. 뭔가 이상한 겁니다. 왜 저 여자만 잘 보일까? 궁금에 빠져있는 상황에 또 다시 띵동 소리. 그리곤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 옆에서 그렇게 잘 자고 있던 정양이 내 입을 막으며 조용하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대문 밖에 있던 그것이 그 이쁜 처자가 미친 듯이 웃으며 아깝다 아까워. 너도 같이 죽여버릴 거야. 너도 그 애미와 똑같은 기운이지. 너부터 죽여버릴 테다. 그러자 옆에 있던 정양은 무언가 자기 주머니 쪽에서 부적을 하나 꺼내요. 문 앞에 붙이니 갑자기 밖에 있는 그것이 동네 떠나갈 듯 비명을 지르며 문고리를 흔들고 있는 게 딱 한순간 조용하더군요. 그리곤 밖에서 들리는 우리 엄마의 목소리. 엄마 열쇠가 없어. 아들, 문 좀 열어봐. 그러한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제가 뭔가에 홀린 듯 문 쪽으로 다가가자 뒤에 있던 정양이 제 뺨을 그대로 갈겨버립니다. 이게 꿈인데 그 꿈 안에서도 더럽게 아프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시작되는 엄청난 비명. 내 년만 아니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방해하는 거냐? 네 예민한 인연이나 왜 방해하는 거냐? 라며 고래고래 소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꿈에서 깨니 시간은 새벽 3시. 옆을 보니 우리 정양은 겁나 잘 자고 있더군요. 혹시나 해서 볼따구를 건드려 보니 그래도 잘 잡니다. 그리곤 아까 그 꿈이 계속 생각나 문 앞으로 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버렸고 다행히 밖은 아무것도 없고 문을 잠그고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큰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며 스르르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는데 저와 정양 둘이 누워 있었죠. 그 여자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정양한테 목을 조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무엇인가 나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저 멀리 던져버리곤 제 앞에 서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보니깐 저의 할머니가 또다시 나와서 저를 지키고 계셨고 전에 아시다시피 할머니는 저를 지키다가 상처를 입으셔서 힘도 많이 약해지셨고 저를 이 여자한테서 지키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곤 그 여자가 우리 정양한테까지 손을 뻗을 찰나 갑자기 그 여자의 두 팔이 잘리며 엄청 큰 칼 두 자루를 든 옛날 삼국지의 장군 같은 사람이 나옴과 동시에 그 여자를 무지막지하게 썰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장군만 보다가 눈을 떴고 주위를 둘러보니 아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위가 조금 다른 것이 저희 집이 아닌 정양의 집이었고 제가 깨어난 순간 정양이 절 죽어라 때리는 겁니다. 알고 보니 제가 문을 열자마자 그 여자가 들어왔고 정양도 깼으며 그 당시 정양도 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양의 힘은 그 여자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었으며 할머니 또한 힘이 부족해 있는 상태를 보곤 자기가 신을 받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신을 받음으로써 그 여자를 강제로 죽여버렸고 그 사단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여기서 우리의 정양 저보고 절 책임져라 하더군요. 그때부터 우리의 정양과의 연애가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됨으로써 정양은 신을 받고 전 그때 장군신을 봄으로써 정말로 악기가 아닌 일반 귀신들의 모습과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르렀지만 전 퇴마를 할 수도 없었고 배우기도 싫었고 그렇게까지는 접근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 정양이 있으니까요. 이젠 정양은 퇴마부터 시작해서 정양 어머님한테 무당의 모든 걸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정양은 신을 받음으로써 무당이라는 업을 살아가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정양 어머님한테 배우고 있을 무렵 저에겐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접.
바로바로 그 귀접인 거죠. 그 당시에 우리 때 학생은 호기심과 무릇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나이이기에 혈기왕성하고 주체할 수도 없었던지라 매번 잠자기 전 무릇한 상상을 하며 잠을 자던 도중 그것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웬만한 귀신이 나타나도 그냥 귀신이네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었고 그 귀신이 아기가 있고 없고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어서 꿈에 그것이 나왔을 때 가라. 니도 내 옆에 있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귀신이 하는 말이 니가 날 불렀잖아. 내가 널 불렀다니. 그렇게 되묻자 그것이 하는 소리가 니가 평소에 계속 그것을 원하고 계속해서 날 부르는데 그래서 널 달래주러 온 거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맙소사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말 낮이든 밤이든 잠을 잘 때든 귀신의 생각과 상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 자기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렇게 전 그것과 그날 밤 솔직히 즐겼습니다. 내가 원했었고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기회였으니까요. 이것이 꿈이라서 난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더더욱 머릿속을 채움과 동시에 그날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그 다음날 여전히 학교를 마치고 우리의 정양이 잘 수련을 하고 있나 확인을 하려 정양 집에 찾아 벨을 누르니 정양이 반갑게 나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곤 너 이 새끼 어떤 여자랑 놀아놨어. 그러곤 진짜 무슨 여자가 그리 힘이 센지 개맞듯이 처맞곤 어제의 꿈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던 우리의 정양이 하는 말이 그런 잡기가 달라붙는데 니는 뭐했냐? 고 하더군요. 그리곤 제가 말했죠. 그렇게 악해 보이지도 않고 착해 보여서 그냥 냅두고 있었다. 는 변명을 한 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것은 귀접이라는 것인데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양기를 먹고 살다가 나중엔 나의 몸을 탐한다고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 고 물어보니 그래도 너는 어느 정도 기운이 있고 할머니가 지켜주고 계셔서 계속 그것에 빠져있지만 않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곤 저에게 혹시나 그 여자가 태세가 바뀌어 위험하다 싶을 땐 지금 자기가 주는 부적을 꺼내어 그 여자한테 보여라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내고 또다시 우리 집으로 와서 그날 밤 자는데 꿈에서 그 여자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여자 보고 이젠 오지 말고 나한테 있어봐야 네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귀신은 갑자기 얼굴 표정이 굳어지며 아주 싸늘한 표정과 함께 남자인 저를 억지로 벗기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당황하던 찰나 그날 오후 정양이 준 부적을 꺼내 그것의 앞에 가져가더니 갑자기 그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며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도망을 치며 저 멀리서 원망적인 눈빛을 보내더군요. 말 잘 듣길 잘했다고 느끼며 그 귀접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긴 했네요. 최고였는데. 하지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귀접은 현대의학 기술이 아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 쾌락에 한번 빠져버리면 영영 돌아오기 힘들고 결과는 사망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현상을 겪었다 하시는 분은 한 번쯤 당집을 찾아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한 번씩 궁금해하시던 것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답을 받은 걸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보이는 사람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믿어라. 하지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것이 찾아와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이야기한다. 가위에 눌릴 때 귀신이 보이는가? 그것은 순간적인 자신이 가위에 눌릴 때의 허상이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귀신의 모습이 자기의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제의 귀신의 모습은 살아생전 모습과 비슷하다. 하지만 그걸 보기는 힘들다. 왜 공포 이야기에는 여자 귀신이 많이 나오는가? 적어도 남자 귀신보단 여자가 더더욱 살아생전 한이 더 오래 남아있다. 남자의 존재는 생이 끝남과 동시에 포기도 빠르다. 하지만 여자의 경우엔 자신이 못다한 것과 남겨진 것들에 대한 미련이 남아 기다리다. 그것이 심해지면 살아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가 되기도 한다. 귀신이 보였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는 체도 하지 말고 무시해라.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곤 자기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한다. 그것이 귀신의 장난이다. 무조건 무시하고 꿈에서조차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거조차도 이건 꿈이니까 무시하라. 귀신과 대화가 가능한가? 가능은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귀신한테 홀릴 수 있기에 무시하라. 한순간이다.
아무리 악귀가 아닌 일반 영이라도 붙어버리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귀신을 싸워서 죽일 수 있는가? 당신이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질문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일반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한다. 퇴마를 배운 사람도 그런 건 힘이 든다. 귀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당신은 살면서 볼 게 많다. 쓸데없이 이상한 걸 볼 필요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마라. 귀찮아지며 절대로 혼숨이나 분신사바는 절대 하지 말아라. 당신을 죽여라는 뜻이니깐 말이다. 그렇게 우리 정양, 그리고 나와 Y군. 이렇게 세 명은 항상 같이 다니는 절친이자 정양과 나는 연애 중이었고 우리는 수학여행을 떠나는 날을 위하여 보통 학생 때 다들 해보셨겠지만 저 또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인간이었기에 어울리는 다른 패거리 또한 있었죠. 각자 다른 아이템들을 하나씩 가져오자는 이야기와 함께 전 도시락에 소주 2병을 숨기곤 학교로 출발을 하고 나머지도 각자의 방법으로 술과 과자 그리고 카드를 가져와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수학여행은 일반 수련회 비슷하게 꾸며놓고 대신 놀거리가 많은 그런 거였고 역시나 도착 후 강당에서 술을 가져온 사람은 자진해서 앞으로 내라는 말과 함께 한두 명씩은 앞으로 내곤 했죠. 하지만 저희가 누굽니까? 걸려서 혼나더라도 술은 먹고 혼나겠다는 의지의 사나이들 아닙니까? 죽어도 못 낸다는 눈길과 함께 우리들은 뭉쳤고 그렇게 그날 오후 스케줄이 끝나고 다들 씻고 자는 분위기에 하나둘씩 모여서 우리끼리의 술판이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학생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이런 게 남자고 자랑이다 라는 패기와 함께 즐기고 있을 때쯤 밖에서 똑똑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우린 죽었다는 마음에 재빨리 술을 숨기고 자는 척을 하였지만 그 뒤엔 아무 반응이 없었으며 다시 일어난 우리는 또 다시 놀고 있을 때쯤 다시 일정한 톤으로 똑똑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 그 당시 정양과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해와서 이런 뭔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동시에 우리 패밀리 중 하나인 K군 정말 패기 있게 문 앞으로 가서 아주 소리를 모기만큼 내며 누구세요? 이 자식, 그 패기는 어디 갔나 싶어 다들 긴장을 풀며 그 녀석을 보고 있을 때쯤 또다시 똑똑. 전 그 K군에게 절대로 문 열지 말라고 이건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제 옆에 앉은 C군이 술도 들어갔겠다. 겁낼 게 없다라고 느꼈는지 K를 밀쳐내고 문을 확 열어 제치곤 누구야 하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당연히 밖은 아무도 없었고 C군은 당연히 옆방에서 장난친 거일 수도 있다고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으슥하며 돌아오는데 다시 뒤에서 똑똑 이런 소리와 동시에 C군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재빨리 문을 열고 밖을 보니 아무도 없는 걸 보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고 또 큰일이네 라는 마음에 예전 정양이 준 부적을 항상 지갑 안에 넣어놓고 지내는데 그 C군한테 오늘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잘 때도 꼭 가지고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첫날 밤에 술자리가 끝나고 그날 밤 역시 잠을 자는데 무엇인가 쎄한 느낌에 일어나 눈을 돌려 C를 보니 C군 옆에 무엇인가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무언가 계속 돌면서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일이 터졌구나 싶어 빨리 일어나 그 C군 옆으로 가니 그 기어다니는 것은 날 빤히 쳐다보며 C의 굳고는 사라지는 게 보이는 거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전 C군 옆에서 잠을 청하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곤 아침에 C군 상태는 역시나 잠을 잘 못 잔 것이 퀭한 상태로 있었고 전 C군한테 어제 잘 때 뭔 일 없었나 물어보며 C군이 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잠에 들었는데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 앞에서 또다시 똑똑 이런 소리가 들려와 패기 넘치게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렇게 문을 닫으려는 동시에 저 멀리서 하체는 없는 것이 팔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기어서 오는 것이 보였으며 자기는 너무 놀라 그것에 도망쳐야 한다는 것밖에 알 수 없었고 계속 도망을 치는데 그것은 미친 듯한 속도로 자기를 붙잡으려고 기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도망치다 어느 순간 저 멀리서 제가 오는 게 보였고 제가 보이는 순간 돌아보니 그 기어오던 것은 저 멀리서 저를 보며 아주 분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그렇게 꿈에서 깨고 계속 잘 때마다 그 꿈이 반복이 되어 잠을 하나도 못 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이상한 마음에 어제 내가 준 부적은 어디에 놔뒀냐 물어보니 어제 부적을 받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네요.
그걸 왜 버리냐고 엄청 화내며 물어보니 이 자식 하는 소리가 자기는 못해 신앙의 기독교 신자다. 나는 이런 잡스러운 것에 의지 안 한다. 이런 고집을 피우며 어제는 개꿈이라 여긴다고 끝까지 진짜 똥고집을 피우는데 그걸 보고 있는 전 답답함을 느끼며 네 맘대로 해라고 말을 하곤 신경 안 써야겠다고 느끼면서도 친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정양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 정양이 하는 말이 그런 똥고집인 녀석을 왜 신경 쓰냐? 넌 그냥 무시해라. 그런 녀석은 혼이나 봐야 정신 차린다. 라고 하는데 그래도 의리가 몸에 박혀있는 저로선 친구가 저렇게 있고 니도 알다시피 저런 귀신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그렇게 한참 고민하던 정양은 제게 부적 3장을 주며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낸 전 그날 밤도 우리 패밀리들과 함께 신나게 노는 도중 또다시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곤 부적 하나를 들고 시군과 같이 문을 열었고 그리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 아무도 모르게 문을 닫는 척을 하며 문 위에 부적을 하나 붙이며 돌아왔습니다. 그 뒤엔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우리끼리 놀고 다들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익숙한 느낌의 실을 보니 그것이 시군 옆에서 계속 괴롭히고 있는 걸 보고 2번째 부적을 꺼내어 천장에 붙이니 그것이 엄청난 괴성과 동시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있었고 3번째 부적을 꺼내어 시군 옆으로 가서 주머니에 넣어줬고 그 귀신은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시군의 표정 또한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 시군이 저한테 와서 하는 소리가 어제도 그 기어다니는 것이 나와서 도망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뭔가에 막혀 자신에게로 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서 화가 난 상태로 씩씩대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자기의 머리를 부여잡곤 미칠 듯한 소리를 지르며 벽을 긁으며 있었는데 그리곤 사라지며 자기 또한 그 모습을 보곤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곤 자기 주머니에서 부적을 보곤 이게 왜 자기 주머니에 있냐고 이야기하였고 전 그 모습에 모른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부적을 받아들곤 이제 괜찮을 거라고만 이야기해주고 말았죠. 그리곤 그날 마지막 밤을 역시 조용하게 지냈죠. 우리들은 즐거운 수학여행을 끝내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그때 정양이 가르쳐준 방법이라는 게 첫 번째가 문을 두드릴 때 분명 그 귀신은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문 위에 붙여놓은 부적은 그것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였으며 2번째 부적은 귀신들이 그것을 보면 미쳐버리는 고통을 느끼는 부적이라며 3번째는 그것이 도망치려고 시군한테 들어갈 것이고 그때 마지막 부적으로 주머니에 넣어 그것을 쫓아내라는 거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 후 정양과 저는 각자의 고등학교 생활을 위해 그린코어 아파트에서 백양중학교 밑에 있는 주택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곤 제가 입학한 고등학교는 자신의 모교를 이렇게 말하기 못하지만 양아치들이 모여있는 공고였죠. 힘이 센 자가 여느 패거리들과 같이 학교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요. 저 역시 그런 애들과 모여 살았고 부모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버렸죠. 일주일에 학교를 3일 가면 많이 간 거였고요. 어쨌든 과거는 과거일 뿐. 그날은 학교에서 우리 패거리들과 화장실에서 담배를 몰래 피우곤 땡땡이 치려고 학교를 도망쳐 나오는 도중 반대쪽에서 이상한 느낌의 남자가 다가오는데 저 멀리서부터 가까워질수록 정말 미칠 듯한 오한이 다가오는 걸 느끼고 더더욱 가까워질수록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날 보며 시익 웃으며 지나가고 스쳐 지나갈 땐 숨이 확 트이며 뭔진 모르겠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에 무릎을 꿇어버렸죠. 우리 패밀리들은 저보고 왜 그러냐, 뭔 일 있냐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날 저녁 정양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려는 도중 정양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미 너희 할머니가 다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오늘은 친구들이 있어 네가 무사할 수 있었고 할머니가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직도 그런 놈이 있다는 거에 혼자서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내일도 학교 앞에 그 녀석이 또 있으면 무조건 도망쳐라고 하더군요. 난 왜 그러냐 물어보니 할머니를 지키고 싶으면 무조건 도망쳐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그날은 그렇게 가버리더군요. 다음날 여전히 우리 패밀리와 몰래 아지트로 모여 담배를 한 대 피고 이야기하는 도중 시군이 저보고 저기 어제 그놈 아니냐? 라는 물음에 그쪽을 쳐다보니 그놈이 절 보고 웃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어젯밤 정양의 말이 생각나 그 자리에서 재빨리 도망을 쳤고
그날 밤에 또다시 정향을 만나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일 자기가 가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날 점심을 먹고 있는 도중 우리의 정향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하며 정향이 하는 말이 그 남자 본 것 같다. 학교 밖에서 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로 니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학교에서 나와라. 이런 말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고 전 바로 밖으로 튀어나가 보니 그놈과 정향이 밖에서 대치 중이었으며 정향 그렇게 무서운 표정은 그날 처음 보았습니다. 그놈도 표정이 정말 기괴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렇게 정향이 그놈한테 그런 짓을 하고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런 말과 함께 묻자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세상의 혼령은 다 죽여버릴 거야. 없어져야 할 놈들을 내가 죽여버리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에 정향이 말하길 이미 한 번 죽은 것들을 위로해줘서 달래주고 풀어줘야 할 것들을 한 번 더 죽여버리면 그것들은 얼마나 더 고통을 받는지 모르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분위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고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일단 귀찮은 너부터 없애고 저기 전 녀석도 없애야겠다라는 말에 정향이 더더욱 싸늘한 표정을 하며 하는 말이 당신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는 말과 함께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짐과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고만 있었습니다.